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온 황종대라고 합니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사례 발표를 워낙 잘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연구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기초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박환영 교수님께서 제가 프랑스 건축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한 8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에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사회를 경험하고 그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어떤 제 몸으로 체득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제 어휘라든가 개념의 차이가 워낙 컸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그 분위기라든가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를 구성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 이 주택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 부동산, 주택에 대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앞서 설명해 주셨던 미국이나 영국, 또 이제 이후에 있을 일본 사례들보다는 상당히 딱딱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라는 나라는 상당히 그 국가 시스템이 촘촘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나라고, 대부분의 어떤 그런 우리가 복지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의 어떤 시스템 내에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공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 시스템 내에 어떤 이 카테고리 안으로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 방향,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택 정책 역시도 그러한 시스템 내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달 체계라고 하면 사실 저도 이제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센터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센터라기보다는 그냥 공공 시스템에서 그 서비스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좀 많이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공이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사회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회주택에 대한 의미가 우리나라와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독일, 뭐 일본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의 사회주택이 여기 이제 그 가장 교과서처럼 이제 쓰여지는 말인데,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공공기관과 국가, 지역 공동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서 건설하며 소득 수입이 적은 개인을 그 소득에 상응하는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입주시킬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의 유형은 무엇이고 그 주택을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사회주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 70%가 입주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일반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주거 복지 차원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택 공급의 정책이라고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건 제가 이따가 또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공공기관과 국가,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말까지 이 안에 개념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프랑스 사회주택은 전체 주택수 약 17%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물량은 480만 호고, 참고로 이제 주택 보급률이 124%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을 보시면은요, 자가가 57.5%, 민간임대 거주가 22.9%, 공공임대가 17%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비율이 약 40%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프랑스 대도시의 총 주택수가 3,540만 호인데 이 중에 480만 호가 사회주택입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의 72%는
단독주택 또는 소형 공동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이 대부분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층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주요한 주택 공급기관은 OPH하고 ESH가 있는데 OPH는 공공기관이고 ESH는 주택 사회적 기업입니다. 민간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관이 양대 산맥으로 해서 거의 50%씩 그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사회주택은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HLM, 적정 가격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고요. 그 비율이 전체 사회주택의 84%에 달합니다. 더불어서 프랑스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뿐 아니라 사회주택 거주민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요. 소셜 믹스, 그다음에 계층 간 이등을 돕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요, 프랑스 사회주택은 크게 PLUS, PLAI, PLS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PLS는 사회적 용도 임대주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주택으로 칭하는 유형입니다. 프랑스 총 세대수의 68%가 입주가 가능한 그런 유형이고요. 이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는 PLAI, 사회통합지원임대주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세대, 32% 세대가 입주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세대에서 82%가 입주 가능한 PLS 사회적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간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사회주택의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었었는데 최근 이제 SRU법이라고 도시재생법 이후에는 사회주택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사회주택이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회주택의 발생은 사실 이제 산업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 주택이 굉장히 필요한 사회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회주택이 크게 이제 프랑스에서 세 가지의 계기를 가지고 이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양대 세계대전 이후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했던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산업혁명 때 이 대규모 공정 노동자들의 주택 공급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양대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사회도 이제 저성장 인구 감소 저성장의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또 대규모는 아니죠.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이 사회주택, 임대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부각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그프리드법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양대 세계대전 이전에 그러니까 서민주택 그다음에 이런 주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개념화되어지고 법제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법과 배승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성장의 시대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이런 주택 기금이라든가 그러니까 보조금들이 지급되는 방식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주택 보조금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970년 그러니까 1945년도에 이제 종전 이제 양대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사회가 30년 동안 극도의 호황기를 맞습니다. 이러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75년도에 이제 이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전까지는 주택을 건설해서 짓는 것, 그러니까 건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주로 이제 주택 공급의 정책으로 폈다고 한다면은 이후에는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제도가 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급여가 이제 제도가 이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SRU법, 사회적 연대와 도시재생법이 이제 제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권 또는 인구 15,000명 이상의 꼬민에 대해서 전체 주택의 20% 이상의 사회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택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 사업하는 바운더리 내에서 의무적으로 20% 이상의 사회주택을
그 공급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는 것이 이제 법제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르르법이 나오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걸 법제화시키긴 했지만은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들, 우리나라처럼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지역들이 동일하게 있는데 그런 지역들에서는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게 또 이제 이 사업성에 유리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지역에서 이 사회주택 이 의무 비율을 이제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러한 지역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보르르법과 달러법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제 강화시켜서 이제 그 의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여성 가장이라든가 저소득 노동자, 취약 주택 거주자 등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국가가 이제 의무적으로 보증을 서는 제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달러법에서 이제 제정이 되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이제 사회주택국이 있는데 사회주택 우선 입주 대상으로 지정된 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선 입은 뭐 그러니까 자녀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가 없거나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들이 있다면은 선정이 되면은 이 세대는 사회주택국이 의무적으로 입주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을 여기에 이제 부여하는 그러한 법이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회주택 공급을 촉진을 위해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이제 그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로비앙법은 이제 최초의 이제 사회주택 구입자에게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임차 기간을 최소 9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를 이제 주택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따라서 존으로 구분해서 임차료를 이제 지원 정책을 차등화시키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차등화시킨 정책을 했고요. 디플로법은 이제 주택 부족 지역의 소유주 세금을 18%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피넬법은 이제 감면 비율 한도를 21% 상향을 시켰는데, 즉 이제 말하자면 민간이 임대주택 이 사회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지원 정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 제도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PLUS, PLAI, 그다음에 PAL, ULOS, PLS, PLI 이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 이제 PLUS는 이제 사회적 사용을 위한 뭐 임대용 대여금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혼합이라든가 소셜 믹스를 목적으로 한 사회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그러니까 기금은 그러니까 사회주택 공공시행자라고 하는 이제 HLM, OPH, SEM에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시행자에게만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사회주택 입주 자격은 이제 파리 거주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수준이면은 이 PLUS에서 지원하는 사회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소득층 우선 배당을 위해 전체 주택세 30%를 소득 상한선 60% 이하의 가구가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PLAI, 통합 지원을 위한 임대용 대여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은행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저소득층에 대출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목적 및 임대용 주택 개선에 대한 지원금은 잘 말이 이제 활용되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 임대용 대여금 PLS 같은 경우는 중산층 주택 공급을 위한 시장 안정과 소셜 믹스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는 저축 통장 금리보다는 약 1.1%가 높게 이제 대출이 나오고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PLS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 보유세를 25년간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LA라는 중간형 임대주택 지원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 비용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 사회주택을 관리하는 단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회주택 관리단체는 2019년 현재 총 694개입니다. 그리고 고용 직원은 약 2,000명 정도가 되고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프랑스 주요한 사회주택 관리단체는 OPH, 사회주택 공공사무소가 있고요. ESH, 주택 사회적 기업, 이건 민간 조직이고요. 그리고 서민 임대주택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OPH 사회주택 공공사무소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2019년 현재 총 241개 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프랑스 전체 사회주택 물량의 48%인 230만 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ESH 주택 사회적 기업도 이게 민간 기업인데, 그러니까 OPH와 비슷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의 4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그 기관이 그 프랑스 전체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업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ESH가 민간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은 사실은 어떻게 형성된 조직이냐면 프랑스에는 1% 고용기금 부담기업,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한 명의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를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은 이 고용자 임금의 1%를 주택기금으로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화 되어 있긴 한데 이 적립하는 이런 이 기업들은 모두 그 주택 사회적 기업의 이제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 임대,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이 민간이 이제 자기 고용하는 이제 노동자들을 이 사회주택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회원들은 이제 보통 이제 주택을 위한 사회적 경제 회원 기관, 그다음에 지자체, 재정기관, 그다음에 ESH가 주주로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SNCF라고 우리나라 같은 코레일 같은 철도청도 여기에 이제 연계되어서 사회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이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공기업, 그다음에 민간 기업,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고용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그러니까 주택이 필요한 그 노동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재원으로는 이제 장기 저리 은행 예금은 리브레 저축 예금을 활용하는데 이게 면세라고 하고요. 이제 프랑스인들 대부분이 이제 3,000유로까지 이제 정부 보증을 받는데 80% 정도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비율은 아니지만 서민 임대주택 협동조합이 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전국에 이제 2019년 현재 한 38개, 그다음에 4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근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제 이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좀 공동체 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참여 주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이나 법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집과 공동으로 사용할 공간을 계획하고 주택의 신축이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 내용에다가 이 내용을 넣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주택의 그러니까 임대주택, 그러니까 사회주택의 공급이 이제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러한 기관들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아까 저 OPH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ESH 주택 사회적 기업의 어떤 그런 틀을 떠나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가 이제 공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민간의 주도 코하우징이라든가 쉐어하우스, 지역 공동체 주도 이제 주거 환경 이런 부분, 주거 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게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독일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의 주택 개발 사업 또는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주택이 민간 건설회사라든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프로모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공동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시공, 그 다음에 시행, 운영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하게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물량이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공급되어지는 그런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웃과 연대를 강화한다던가, 이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던가, 투기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주도의 주택 공급의 시행을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제1회 공동체 주택 전국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이 사업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공유지를 좀 더 시세가 저렴하게 이제 장기 임대 형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토지 임대부 형식과 좀 비슷하긴 한데, 그 건설 비용이 운영 비용은 지역의 공동체가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공동체 주택 코디네이터를 정부에서 육성하고 지자체에서 육성을 하고, 이게 지자체에서 이 공동체 주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주체가 나타날 때에는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규약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문서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AMO라고 하는 이 이제 공동체 주택 코디네이터 분들은 사실은 이제 건축, 시행, 시공, 그다음에 이제 분양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인 거죠. 이 전문가들이 지역 주민들을 그렇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코디네이터들 양성하고 육성해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양성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좀 시사점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그 사회주택이,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중산층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 공공이든 민간인이 공급하는 이 사회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주요한 이제 정책의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주체가 이제 공공에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공공주택이 이제 주로 공공 주도로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공공이 50%, 민간이 50% 이렇게 해서 공공과 민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도 프랑스 정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이 좀 더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주택의 형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주택의 호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주택의 유형들,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노력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지자체 중심으로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구매를 할 여력이 있는 실소유자들이 이 사회주택을 임차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눈여볼 만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런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그냥 이제 민간 공공 디벨로퍼가 아니라 여기 넘어서 공동체가 이제 그 디벨로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유럽에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주택 공급의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 프랑스 주택 정책과 우리 주택 정책, 주택의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앞서 우리 유현 교수님이 저희 고시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시원은 법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은 일정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의 창을 갖고 있어서 채광과 환기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몇 개의 방을 가지고 있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창이 없다, 그럼 이건 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러한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허가가 난리도 없지만은 이것을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사회주택으로 대변되는 임대주택의 주택의 퀄리티가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서민주택의 퀄리티가 결코 이 분양주택의 퀄리티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믹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우리는 이제 임대주택을 너무 자주 얘기했지만 임대주택을 한쪽 코너로 몰아서 여기에 이제 임대주택의 출입구도 다르게 내고 이렇게 분리하는 어떤 그러한 주택을 공급하지만, 실제로 프랑스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사회주택과 분양주택이 수직적으로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양주택과 그 임대주택의 어떤 그런 평형의 차이, 그 다음에 퀄리티의 차이가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혼합, 소셜 믹스라고 하는 정책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 주택,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이 이주민자들의 주택에 이러한 사회적 혼합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셜 믹스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정치적 아젠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의 약 20% 정도가 북아프리카에서 이주민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주민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그 주택의 소셜 믹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주택에 대한 보급들이 현재에도 굉장히 강하게 좀 이렇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